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됐는데요.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경우에는 1.98% 상승한 245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의 경우에는 2.78% 상승한 817.12포인트가 됐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상승한 날에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 이럴 때는 정상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주가 지수가 종목들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이 상승한다 그러면 반 이상이 상승해야 정상적인 장이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지수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일부 몇 종목만 상승을 했다고 하면 그 종목에 모든 투자금이 다 몰려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장은 신뢰성도 떨어질 뿐더러 상승이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몰려있는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했네요. 저번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은 이후로 계속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을 하다가 최근 들어 3영업일 동안 매수 자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장 지도를 보면서 대장주, 부대장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운수장비 쪽에서는 대유 에이텍에만 거의 쏠려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등 물량이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 전기전자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가 반등을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웅진이 대장주, 웅진 싱크빅이 부대장주네요. 유통업에서는 남성이 대장주고 웹바이오텍이 부대장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지도를 통해서 대장주, 부대장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종합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점차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지지하고 상승하고 다시 급락하다가 지지하고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최근 차트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야 현재 위치도 알 수 있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최고점도 뚫지 못하고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 고점조차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싼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호재도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하단 지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면서 이렇게 하단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재든 악재든 그런 거를 떠나서요. 이 차트가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벤트가 호재든 악재든 그거와 별개로 현재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외국인이 3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다, FOMC에서 비둘기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저런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굉장히 높다. 이런 위치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갈까요? 이런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전고점과 최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부동산 경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적이고 국제적으로 협약이 잘 돼 있고 그런 상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부동산, 그 다음 환경, 그리고 전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악재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하락이 지금 당장 오지 않지만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렇지만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나비 효과의 영향을 다 받고 있고요. 241선까지 뚫려 있는 상태고요. 이 아래가 열려 있어요.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어떤 지지 라인을 딛고 다시 지지 조금 하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계좌를 지킬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아주 짧게, 단타처럼 아주 짧게 손절을 하더라도 내 계좌를 그냥 현금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겪은 바로는 현금으로 두는 걸 못 견뎌 해요. 투자자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점이고 하락을 예견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할 때도 저는 매수를 했어요. 내려갈 걸 알면서도 그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하락을 예견하기 이전에 이미 종목을 많이 사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 신호가 온다는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뭐 경제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고 주식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이미 계좌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락을 그냥 눈 뜨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다음 상승장은 언제일까? 그 매수 시점을 찾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매수 시점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비중을 실어서 평단가를 낮추고 빨리 빠져나올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이런 고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그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나리오가 있어도 행동 안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는 하면서 계속 그냥 후회하면서 계좌는 계속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을 그냥 똑같이 계속 겪는 분들이 계세요. 계좌에 있는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는 또 돈 벌다가 이때는 또 물리다가 돈 벌다가 물리다가 돈 벌다가 물리다가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시는 거죠. 팔지를 못하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적어도 무릎에 사서 어깨는 팔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주구장창 보유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계속 찍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량 급증 위주로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특정일자 상한가 하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급증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웅진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99.51% 하락을 한 위치라 완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두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번에 다시 그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최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 하단에 있죠? 이런 하단에서 지금 신호도 매수 신호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요.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웅진 싱크빅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 바닥에 있는 상태고요. 그죠? 완전 바닥에 있는 상태고 바닥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 물량이 대량 물량이 들어왔죠. 이 대장주 부대장주가 되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네. 코롱 플라스틱은 고점 대비해서 68.7% 하락한 위치에 있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있고 요 아래쪽에도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지지라인 있죠. 예. 이 저점 대비해서는 5배 정도 올라가 있는 위치죠. 상승한 위치입니다. 위치고 이 아랫부분에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매수 신호들이 이렇게 오늘 떴네요. 네. 그리고 재무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수건설은 이쪽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머물렀던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보니 이렇게 매수 신호들이 이렇게 떠 있네요. 그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이런 이동평균선들은 저항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저항라인들을 아래쪽에서 대량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은 뚫어나갈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종목은 이런 장기이동 평균선들이 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계좌 목표가를 5%로 잡는 이유가 이 위에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피하기 위함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5%라고 하면 현재 캔들과 장기 이동 평균선과의 거리가 10% 이상 벌어져 있다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재무 상태가 괜찮은데요. 건설업계가 지금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꾼비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패스. 지니뮤직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지라인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 보이고 여기 밑에도 지지라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네, 지지라인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 상단도 이렇게 여기 상단 저항라인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2021년도에 EPS가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호전이 됐네요. 실적이. 그죠? 엄청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도 괜찮다. 위더스 제약이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이런 폭등한 종목은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보시면 안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DIT는 오늘 최고가를 뚫었죠. 오늘 최고가 뚫었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만 여기 맨 끝에서 산 분만 지금 손실이고 나머지는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매수와 매도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부분에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13,400원 정도 부근에서 13,4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보고 이렇게 또 단타로 도전을 해봐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예.
저도 안 하니까요. 키움증권은 지금 위치가 높죠. 월봉 차트상 위치가 높습니다. 보성파워텍 최근에 네, 이렇게 신호가 떴다가 수익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패스. 보성파워텍 이때도 11.91% 상승하면서 수익 실현 돼버려서 이것도 만들고. 시큐리티, 넥스트칩, 다우기술. 지금 보시면 다우기술이라는 업체가 고가 대비해서 49.19%가 지금 하락해 있는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지라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지지라인들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라인이에요. 단단한 지지라인의 하단 부위에 지금 부분에 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라인이 언제 이렇게 하락을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있는 고점 간 상단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이 대응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적어도 6, 70% 진짜 7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을 도전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 동훈아나텍,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급락을 맛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반등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서 반등한다고 개미들을 다 착각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카페24 마찬가지. 여기서 최저가가 8,220원이었는데 19,000원까지 갔잖아요.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따라가셔도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 그 다음에 현대비엔지 지금 고가 대비해서 58%인 상태고 거래량이 별로 없고요. HD 현대에너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일봉 차트상 낙폭 과대가 되어서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쪽 부분에 지지라인이 있죠.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0% 근방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 강력한 최대 매물대가 이 부분이거든요. 31,000원, 32,000원대, 31,000원대네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2022년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음봉 이렇게 음봉이 계속 뜨잖아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연속으로 음봉이 뜨잖아요. 이런 음봉이 양봉으로 변할 때를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지라인 근처에서 양봉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또 매수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최저가가 뚫리거나 이 전저점, 이 지지라인이 뚫린다고 하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머큐리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가 이렇게 폭등을 한 종목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특정일자 상한가 종목 빠르게 볼게요. IMT 상장 종목이라서 패스. GSE 고가 대비해서 52.68% 하락한 위치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어제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 위에 저항 라인, 저항 부분이 보이시죠? 이런 저항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캔들과 이 저항들과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앞에 이런 갭 상승 음봉들이 있잖아요. 음봉이 있잖아요. 이런 음봉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음봉이에요. 이 라인이 저항이 굉장히 두껍다. 저항 매물이 굉장히 많다. 올라가면 바로 매도할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오늘 보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7% 하락을 한 위치인데 지금 저항이 이렇게 딱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저항이 딱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물대도 이 부분이 가장 최대 매물대인데 이 부분이 최대 매물대인데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만큼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일봉상 최대 매물대 이 부분을 뚫지를 못하죠. 그죠? 이 부분이 강한 매물대예요. 그 다음 국동유화. 국동유화도 지금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1년 내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또 점점 이렇게 하락을 줄이고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인데 초보자분들은 하시면 물론 상승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이런 이 하락이 뚫렸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휴니드 보시면 휴니드 지금 고가 대비해서 68% 하락을 한 위치고 이 부분에 지지라인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지지라인을 강한 지지라인이 있고요. 그 지지라인 하단 부분에서 상승을 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이렇게 화살표가 떴네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가봐야 이 신호가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페코도 고가 대비해서 69.79% 하락한 위치고 이 위치에서 이 지금 이 지지라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또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주봉상에도 지지라인이 여기 있고 일봉상에는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네요. 내려갔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음봉이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이 위치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근처에서 매도를 하셔야지 이 근처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두터운 매물이 있고 여기에 지금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던 분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팔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 아래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래생명자원 여기 바닥이 딱딱 보이죠?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거고요. 이 바닥도 여기 있고 더 아래쪽에도 바닥이 보이고요. 여기도 아래 바닥이 보이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고 이 봉들이 다 종합주가 지수 차트 캔들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상승을 했다가 갭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인 것 같은데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건 지금 상승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죠? 그죠? 예. 전날 캔들을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죠?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 시장의 문제인 거죠. 주식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생긴 캔들입니다. 그죠? 퍼스텍의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56% 하락한 위치에 지금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죠. 예, 이 부분에 오면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문전자 우량 이 우선 성문전자 우선주인데요. 이런 우선주는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4% 지금 하락한 위치에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지지라인이고요. 4,000원, 4,100원 선에 지지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시면 안되고 이 아래쪽에 있을 때 그 관심 종목에 두시고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보이시죠? 보이시면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로 급등해서 패스. 코스테크놀로지 상장주 패스. 가산텔레콤은 여기가 여기가 강력한 매도 라인이죠.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고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으로 관심 종목이 뒀다가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대량 거래량이 일봉 차트상에 6월 29일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뚫지 못하고 쭉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시장의 영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저점이 지금 뚫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또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처럼 이렇게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두시고 고점은 일단 여기라는 거를 거의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저점이 785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위에도 1000원대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1500원에도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좀 약한 지지라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약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계좌별로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단에 왔을 때 대응해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심 종목에 두시고 공부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BL은 이 하단을 뚫었죠. 그래서 패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